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최근 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매수 자금을 빌리는 신용 융자 잔고가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전체 신용 융자 잔고는 지난 3일 기준 11조 4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11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는 최근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시사하는 현상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10곳 중 7곳은 2분기 매출이 1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매출 전망치를 발표한 반도체 기업 21개사 가운데 14개 기업은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독일 인피니온의 매출 감소율 전망이 13%로 가장 컸고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사로 꼽히는 미국 인텔과 퀄컴, 대만 TSMC도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초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1분기보다 25% 이상 늘어난 5조 원대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납품업계가 직접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통업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와 유통업계도 화답하면서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22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대표들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 납품, 상생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할인 행사에 나설 경우 유통업체의 판촉비 50% 분담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할인율 10%당 판매 수수료를 1% 낮춰주고 납품 대금도 30일 빨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이번 달부터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합니다. 티몬, 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과 협업하는 라이브 방송 계획도 밝혔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비대면 유통사업 중 하나로 소비자와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판매 정보와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제품 1만 개를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작년보다 7,600억 원 증가한 6조 5,900억 원이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대비 4,700억 원 늘어난 1조 4,300억 원, 주택분 재산세는 2,900억 원 증가한 5조 1,600억 원이 각각 거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보유세 증가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증가분 7,600억 원 중 88%에 달하는 6,700억 원이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가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변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 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과 불법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 같은 기존 조사 대상에 더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의심 거래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